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의 본 무대인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제재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데뷔전 메인 이벤트는 21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입니다. 북핵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문 대통령 메시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지금은 초고강도 제재에 국제사회가 단합할 때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도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강화를 논의합니다.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와 한국경제설명회 등 3박 5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금요일 밤 귀국합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두 정상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탄도미사일 발사규탄 성명에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은 인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대북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수록 국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전략폭격기 B-1B가 보름여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비행하면서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B-1B 폭격기 2대가 목표물을 향해 폭탄을 투하합니다.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한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도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한 미군의 대표 전략자산 B-1B와 F-35B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4대와 함께 연합폭격 훈련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북한군 지하 벙커를 파괴할 때 쓰이는 MK-84 폭탄 2발 등 모두 10발의 폭탄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 편대는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최대 61톤의 폭탄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의 미군 전략무기 전개와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줄지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성국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이 제재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임산부 지원 방침을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합니다. 협의회에서 원안대로 결정된다면 정부는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는 제재와 압박을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과 별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권 상황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그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을 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전 역대 정부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지원 방침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축소해온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1000명당 25명으로 남한보다 8배가 높은 통계치를 들면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도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데 우려를 표했다며 제재 결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21일 지원 방침을 정하더라도 실제 지원 시기는 이 같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희영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밝혀 지난 4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